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님께 설명드릴 주제는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바로 자료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항상 갖는 복습 시간이죠. 자, 일단 산업활동의 개념은 무엇이냐? 실무 부분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계다. 목적은 단기 경제 파악입니다. 단기 경제 파악을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핵심은 시의성과 속보성입니다. 핵심이 시의성과 속보성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라든지 고용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가와 고용 동향은 장기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가 전년 동월비 기준이다. 전년 같은 기준이지만 하지만 산업활동 동향은 무엇이냐? 단기 경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이 아니라 전월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이거를 구독자님께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바로 그러면은 지표 결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 산업활동 동향 요약본입니다. 세 가지 부분이죠. 생산, 소비, 투자.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일단 생산하고 소비가 전월 대비 줄었고요. 다행히 투자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트리플 감소를 면했습니다. 간신히 면했는데 일단 각 부문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입니다. 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어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 세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오죠. 한번 이 생산에서도 부문별로 한번 볼게요. 이 생산의 핵심은 광공업, 그리고 광공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조업에서도 전월비 3.8% 줄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때문입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월비 8.0%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가 전월비 14.4%가 줄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가 왜 줄었느냐? 일단 자동차 부품업체에 파업이 있었어요. 파업과 함께 일부 공장의 생산 라인 정비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겁니다. 이게 50개월 만에 사실은 감소폭이 큰 건데 일단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통계청 설명이긴 해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왜 그랬을까? 일단 반도체가 전월비 8.0% 적지 않은 폭으로 줄은 건 맞는데 사실 6월 달에 많이 늘었었거든요.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독자님께서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비예요, 사실은. 지금 소매 판매 같은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7월 달에 전월비 1.9% 감소했어요. 일단 전년 동월비하고 하면 다 마이너스인데 일단 단기 경제 파악이 핵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4월 달에 0.6%, 5월 달에 0.2%다 전월비로 감소했다가 6월 달에 1.0% 다시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서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고가의 제품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승용차가 있고요. 이제 준내구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내구재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내구재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료, 화장품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승용차 등 내구재가 2.3% 줄었네요. 사실 이 승용차 같은 경우가 작년에가 사실 좋았었어요. 사실은 구독자님들께서 승용차를 매년 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용차 등 내구재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소비가 안 좋습니다. 한번 업태별로는 어떤지, 업태별로 소매 판매는 어떤지 좀 볼게요. 일단 면세점에서는 판매가 증가하는데 이제 면세점의 판매가 증가했다는 건 관광객, 해외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가 증가를 했는데 슈퍼마켓이라든지 잡화점, 이제 소매점 이런 데서는 판매가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소비 지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투자. 일단 설비 투자가 여기 보시면은 4월 달에 1.6% 늘었다가 다시 그 다음 달 3.6% 줄었다가 다시 3.4% 늘었다가 7월 달에 1.1%두 자릿수 폭이 증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기 도입이 늘었어요. 이게 사실 항공기가 상반기에 사실 도입이 돼야 되는데 약간 상반기에 도입이 지연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7월 달에 도입이 되면서 설비 투자가 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 투자와 함께 대표적인 지표인 건설 기성이 있죠. 최근 한 달간의 공사 실적. 근데 이제 건설업이 많이 요새 안 좋잖아요. 여전히 사실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계속 보시면 이제 5월, 6월, 7월 보시면은 계속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일단 생산,
소비, 투자 3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향후 경기 어떻게 될지, 일단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일단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복습의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지표 시계열 비교의 핵심이다. 이 TCSI는 제가 항상 독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순수한 사이클만 보는 것이다. T, 추세도 빼고, 시즌도 빼고, 계절성도 빼고, 그 다음에 불규칙성도 뺀 두 번째 순수한 사이클만 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에 대해서는 이 TCSI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는데,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향후 6개월 이후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 순환 변동치를 보셔야 돼요. 순환 변동치가 지금 보시면은 전월 대비 0.6%포인트 줄었네요. 감소했네요. 그리고 수가 98.4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올랐다고 할지라도 100을 넘지 못하는 거는 이게 경기가 화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인데, 일단 100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증가를 해야지만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둘 다 아니죠.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5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선행은 어떨까요? 선행은 6개월 이후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동행보다는 괜찮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 줄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10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수치만 보면은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에서는 한 6개월 이상 한쪽 방향으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만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통계청이 오늘 공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주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 아까 항공기 도입에 따른 효과라 그랬죠?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 상승했다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지적을 한 게 다만 건설업,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기동이죠. 그다음에 소매판매, 소비, 건설업과 소매판매, 대표적인 내수입니다. 감소하면서 내수 부분별 회복 속도 차이가 상존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 게 이제 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생산 차질 등으로 감소했지만,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상반기 주요 제조업종 실적 호조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된다. 일단 생산은 좋다. 수출을 앞세운 생산 부분은 좋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정부의 판단인데,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회복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은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내수를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대책은 이제 관광 부업, 국내 관광 부업, 소비를 늘리는 거죠. 관광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소비 지원.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여준다든지 상향시켜준다든지 세제 지원을 통해서 계속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촉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을 풀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그만큼 더 많이 풀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단 이상으로 통계청이 오늘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남은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이 5개월 동안 이 산업활동 동향,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판단을 아직까지도 못하겠어요. 사실은 워낙에 지금 올 들어서 지표가 울퉁불퉁합니다. 좋아졌다 낮아졌다, 좋아졌다 낮아졌다. 물론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는데, 설비 또 마찬가지고 내수는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내수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정말 경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반기에 국내 관광 붐업, 소비 촉진 3종 세제 지원, 건설 투자 5조 원 보강, 이런 대책을 통해서 과연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일단 저는 다음 8월 산업활동 동향 때 구독자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